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쌍둥이 언니의 신원을 빼앗아 언니의 신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했던 쌍둥이 동생 진아 한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6일 오후 3시 2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여성은 다급한 목소리로 자신의 집에 총을 든 2명의 남성이 침입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괴한들은 문을 열어준 그녀의 룸메이트를 제압하여 테이프로 입을 막고 노끈으로 손을 묶었고, 이때 방에 있던 그녀가 범인들의 눈을 피해 재빨리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도시인 어바인시는 온화한 기후 덕분에 부유층이 많이 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계획도시였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인 어바인은 한인들의 영향력이 꽤 강한 도시이며 미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고 손꼽히게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경찰들은 미국에서 가장 평화로운 도시인 어바인시에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바인 경찰서의 경찰관들은 처음에 신고 전화를 받았을 때 자신들이 들은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신고가 들어온 장소는 경찰서에서 불과 8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결박당한 채 떨고 있는 써니 한과 그녀의 룸메이트 헬렌 김이라는 2명의 한국계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마자 집에 침입한 용의자 중 한 명은 밖에서 대기 중인 다른 한 명의 용의자와 함께 차를 몰고 도주하였고, 미처 같이 탈출하지 못한 어치 브라이언트라는 흑인 한 명만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즉시 경찰들은 수사팀을 꾸려 도망간 2명의 용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사건 발생 당일인 1996년 11월 6일 저녁에 도주한 2명의 범인이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를 렌터카 회사에 반납하는 순간 현장에 대기 중인 경찰이 그들을 검거하였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검거된 2명의 용의자는 라오스계 미국인 존 세일러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놀랍게도 피해자 써니 한의 쌍둥이 동생 22살의 진아 한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진아 한과 써니 한은 1974년 4월 30일 대한민국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진아와 써니의 어머니 김부전 씨는 1972년 23살의 나이에 아내와 별거 중이던 16살 연상의 유부남 허모 씨라는 남자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이때 쌍둥이 자매 진아와 써니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허모 씨의 본처가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어쩔 수 없이 김부전 씨는 허모 씨와 헤어지고 얼마 뒤 한모 씨라는 남성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모 씨는 폭력적이고 무능한 남성이었고, 결국 김부전 씨는 그와 이혼하고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미국으로 넘어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정착합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었던 어머니 김부전 씨는 낯선 땅 미국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김부전 씨는 도박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술집에서 일했고, 힘들게 번 돈으로 카지노에서 며칠씩 지내면서 모든 돈을 날려버렸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어머니 김부전 씨는 쌍둥이 자매를 전혀 돌보지 못하였고, 결국 그녀는 2딸을 친척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친척에게 보내진 진아와 써니는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경계에 위치한 마운틴 엠파이어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서로를 격려하며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다르게 쌍둥이 자매는 종종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고 결국 몸싸움까지 하면서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쌍둥이는 그 어느 형제 자매보다도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쌍둥이는 뛰어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최우수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발레딕토리안에 공동으로 선정되어 졸업생 대표로 고별사를 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졸업 이후 써니하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하였고,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고 싶었던 동생 진아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공군에 입대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진아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군대에 입대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20세가 된 소녀에게 이제까지 누리던 자유를 모두 잃고 남자도 받기 힘든 군사훈련을 받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는 동안 진아는 대학교에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언니 써니와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하였습니다. 언니 써니는 명품 옷을 입고 렌트한 BMW를 타며 화려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적극적인 성격 덕분에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언니와 다르게 어린 나이에 군대에 갇혀 훈련만 받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였고 결국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년간 군에서 복무한 진아는 군대에서 하루라도 빨리 전역을 하고 싶어 상관에게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거짓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은 진아가 전역을 하고 싶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녀의 주장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진아는 고향 친구에게 자신이 동성애자가 맞다고 상관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결국 진아는 고향 친구의 도움으로 그녀가 동성애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공군에서 조기 전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아는 군대에서 나와 자유가 주어지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했으나 생각보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전역 이후 금방 돈이 떨어진 진아는 돈을 벌기 위해 카지노에서 블랙잭 딜러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카지노에선 근무자들에게 퇴근 이후 카지노에서 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진아는 근무가 없는 날엔 항상 자신이 일하는 카지노에 가서 베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진아는 금세 도박에 빠져 카지노에서 일하면서 번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도박에 빠진 그녀는 자신을 키워준 사촌 이모의 은행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 도박 자금으로 썼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주변 사람들의 신용카드와 수표를 훔쳐 모두 도박에 탕진하였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진아한의 인생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빠지고 있었는데, 쌍둥이 언니 써니한의 인생도 생각보다 장밋빛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써니가 다니는 대학에는 부유한 집안 학생들이 많았는데, 써니는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 비싼 차와 명품 옷을 사 입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유한 학생들과 어울리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써니는 결국엔 술집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써니가 술집에서 일한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이 소식을 듣게 된 그녀의 남자친구는 써니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슬픔에 빠진 써니는 학업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그녀의 성적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써니는 장학금 대상에서도 제외돼 버리면서 더는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써니는 대학을 중퇴하고 먹고 살기 위해 접수원으로 일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하였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쌍둥이 자매는 힘들게 살고 있는 서로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진아와 써니는 불행한 자신들의 인생을 이야기하며 함께 위로하였습니다. 이때 써니는 진아에게 예전처럼 함께 살자고 그녀에게 제안했고, 진아는 언니의 요청에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살기로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던 진아와 써니는 함께 살면서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였고, 쌍둥이는 과거 고등학교 때의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쌍둥이는 시종일관 싸우기 일쑤였고, 언니 써니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동생 진아에게 잔소리하며 그녀를 구박하였습니다. 1996년 5월, 경찰이 쌍둥이가 사는 아파트에 출동합니다. 당시 자매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진아는 이것 때문에 경찰에 체포될 것이 두려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찰은 언니 써니만 체포해 갔습니다. 얼마 뒤 진아한은 언니 써니한이 3년 전 대학 친구의 신용카드를 훔쳐 흥청망청 돈을 쓰며 사치품을 사들인 것 때문에 체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써니한은 출소하면 너를 집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동생 진아에게 소리쳤고, 달리 갈 곳이 없었던 진아는 언니가 감옥에서 나오면 어쩌나 걱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진아는 언니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녀의 지갑과 신분증, 신용카드, 그리고 BMW 열쇠를 챙겨 나왔습니다. 진아는 써니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고, 써니의 신분증으로 쌍둥이 언니 행세를 하며 돈을 쓰고 다녔습니다. 이후 감옥에서 풀려난 써니한은 동생 진아를 고소하였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진아한은 샌디에이고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감옥에서 180일간 옥살이를 한 진아는 운 좋게 자녀 형기 1개월 미만의 모범수에게 주는 사회 적응 외출 허가를 받고 잠시 구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언니 써니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진아는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어치 브라이언트와 존 세일러스라는 남성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자신의 차에 두 남성을 태우고 간단한 심부름을 해주면 $100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두 남성은 $100를 주겠다는 말에 솔깃했고, 심부름의 내용이 무엇인지 진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진아는 그들에게 써니한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오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996년 11월 6일, 어치와 존은 잡지 판매원을 가장해 써니한의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써니의 집 초인종을 누른 그들은 문을 열어준 써니의 룸메이트 헬렌 킴을 권총으로 위협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때 방 안에서 이 상황을 본 써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쌍둥이 동생 진아한은 차 안에서 두 남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안에 있는 진아한에게 다가가 신원을 확인하자 그녀는 자신을 써니한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한 것을 눈치챈 존 세일러스는 재빨리 밖으로 나와 진아와 함께 차를 타고 도주했으나 어치 브라이언트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어치가 체포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진아는 은행에서 써니의 신분증을 사용해 $5,000를 인출하였고, 그녀의 신분증을 사용해 자신의 소지품을 전당포에 맡깁니다. 사건이 발생한 1996년 11월 6일 저녁, 진아는 존 세일러스와 함께 범죄에 사용한 자동차를 반납하기 위해 렌터카 회사에 갔다가 현장에 대기 중인 경찰에게 검거되었습니다.
검거 당시 진아는 써니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써니한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즉시 그들의 차를 수색하여 차 안에서 범죄에 사용된 총기와 그녀가 써니한이 아닌 진아한이라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언니 써니한을 사칭한 진아한의 거짓말은 금세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언니 써니한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써니한은 경찰의 말을 믿지 않았고 동생 진아는 지금 샌디에이고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데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냐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써니는 외출 허가를 받고 구치소 밖으로 나온 동생 진아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진아한을 언니 써니한에 대한 살인 공모, 절도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감옥에서 탈옥을 한 상태였던 진아한이 언니 써니한을 죽여 그녀의 인생으로 살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사건에 사용된 권총도 진아가 직접 두 남성에게 제공했고 두 남성에게 언니를 죽일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사건 발생 전 슈퍼에서 시체를 유기하는 데 필요한 세척제 고무장갑 쓰레기 봉투를 구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아한은 사건 당시 차 트렁크에는 쓰레기 봉투밖에 없었고 세척제는 사건 전날 자신이 묵고 있던 친구네 집을 청소하려고 산 것이고 그날 친구와 같이 청소를 했다고 말하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검찰이 당시 진아가 갖고 있던 영수증 한 장을 보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고 영수증에 찍힌 장갑도 고무장갑이 아니라 미키마우스 털장갑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아는 두 남성에게 언니에게 공손하게 이야기해서 짐을 받아오라고만 했지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결박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진아는 두 남성이 갑자기 욕심이 생겨 도둑질을 하려다가 일이 커진 것일 뿐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언니를 죽이려고 했다면 킬러를 고용했지 왜 어린 10대 소년들을 섭외했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아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997년 11월 살인 공모와 주거 침입, 절도, 그리고 무기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진아한은 최종적으로 1998년 5월 8일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공범인 어치 브라이언트와 존 세일러스는 각각 16년형과 8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후 미국 한인 사회에서는 진아한의 구명운동이 전개됩니다. 진아한이 살인미수를 적용받은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로 법원은 평소에 진아가 습관적으로 화가 나면 언니 써니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 한인 사회는 이것은 한국인들의 문화를 잘 모르고 내린 판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은 감정이 폭발할 경우 쉽게 이런 말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살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써니한도 동생 진아가 실제로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언니의 증언은 채택조차 되지 않았고 결국 진아한의 종신형 판결은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아한이 감옥에 수감된 지 22년이 지난 2018년 5월 24일 진아한이 가석방되어 풀려났습니다. 그녀의 석방을 위해 쌍둥이 언니 써니한도 탄원서를 쓰며 노력하였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교도소에서 대학 과정을 마치는 등 모험적인 수형 생활을 인정받아 22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진아한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습니다. 아무도 부상을 입거나 다친 사람이 없는 사건에 살인 미수를 적용받아 22년간 수감 생활을 한 진아한. 그녀가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써니한을 살해하고 언니의 삶을 대신 살려 했는지는 진아한 본인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